이번 시간은 텍스트 데이터의 작업 규칙과 그리고 작업할 때 쓰는 저작 도구 사용법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태깅 작업을 할 때 일반적인 규칙과 그다음 기본 과정에서 실습하게 될 간투사 태깅하는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데이터 작업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규칙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의 품사나 개체명, 그리고 신조어 등을 분류해서 이 각각의 단어에 이 표시를 해주는 작업을 태깅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어절 단위로 태깅한다. 이 부분은 저작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띄어쓰기 단위로 자동으로 나누어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절 단위로 태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작업하게 되는 데이터는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당연히 표준국어 대사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어나 한자 같이 이 외국어의 경우에 어떻게 태깅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분석할 문장 안에서 이 기관명, 그러니까 OECD, EU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상품명, 아이폰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할 거고요. 또 작품명, 이 영화나 노래 제목 같은 게 영어나 이렇게 일본어 이렇게 원어로 쓰여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태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장 전체나 데이터 전체가 외국어로 쓰여진 경우에는 태깅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전체가 다 외국어인 데이터를 할당을 받았다면 관리자, 작업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예 이 데이터 자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줄임말이에요. 예시처럼 카톡, 스벅 이런 널리 알려진 줄임말은 이 줄임말 그대로, 이 형태 그대로를 태깅을 하시면 돼요. 예시에 지금 카톡 /tm, 스벅 /OG 이런 태그가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다룰 부분이니까 지금은 이 일반적인 규칙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5번은 이 단어가 아예 잘못 쓰여져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SNS나 인터넷 댓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면 오자나 오타가 포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에도 이 단어 자체가 라벨링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오타 그대로 그냥 태깅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6번은 기호입니다. 이 태깅을 하려고 하는 단어 가운데 지금 예시처럼 이통장, 장차관 이렇게 가운데 점이나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메일 주소처럼 골뱅이 기호가 있거나 아니면 제품의 그 모델명 보시면 중간에 이제 하이픈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개체명 가운데에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호를 지우지 않고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태깅 규칙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실습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될 간투사를 태깅을 하는 규칙이에요. 먼저 국어에는 담화 표지라는 게 있어요. 특히 말을 할 때 많이 이제 쓰는 표현들인데요. 문장의 의미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말과 말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을 해주거나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다양한 표현들이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반면 이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근데 이런 것도 담화 표지에 속해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뭐지?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태깅을 할 간투사는 이 담화 표지 중에서도 이름절짜리, 문장에서 의미는 없고 머뭇거림의 기능만 하는 이름절짜리 9개 표현을 딱 정해져 놨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저, 아, 에, 이렇게 이 9개만 태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우리가 그 간투사 분석을 할 데이터들은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옮긴 데이터들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에요. 간투사 표현은 이런 구어체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말을 하거나 톡을 할 때 이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이나 발음을 살짝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9개의 구어적인 표현에도 태깅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부어적인 표현까지 같이 태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시와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문장 보시면 내일 이 몇 시에 역에 도착해?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이가 앞서 말씀드린 간투사이기 때문에 태깅 대상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문장에서 딱히 다른 역할은 없고 이걸 빼도 의미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라벨링 형태, 마지막에 이 라벨링 형태를 보시면 이라는 글자에 슬래시 INTJ 중간에 띄어쓰기 없이 슬래시 INTJ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돈 벌고 싶어서 여기서 물결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라든지 아니면 이 다음 문장에서 그냥 저 통상적인 노하우인지 여기서 저 이렇게 또 간투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그 형태를 보면 띄어쓰기 없이 슬래시 INTJ 이렇게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평소에 머뭇거림을 표현을 할 때 말을 할 때 이제 머뭇거림을 표현할 때 그때 점점점이나 물결 표시를 자주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간투사를 찾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두 문장을 보시면 지금 아무 표시가 없죠. 그래서 이 아무 표시가 없어도 이 문맥을 보시고 간투사를 찾아서 태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위에 물결 표시 같은 기호가 있는 경우에도 지금 태깅을 하실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라벨링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호를 제외를 하고 태깅을 하셔야 해요. 또 다음 두 문장은 생일 선물로 책 받고 싶어 기껏해야 우리 나이 때면 PC방 이 경우에도 이제 앞서 보신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태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두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날씨도 쌀쌀한데 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문장에 아무튼 녹빛이 좋아 이런 식으로 지금 구어적인 표현이 나왔죠. 이 경우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슬래시 INTJ 음으로 고치지 않았죠. 슬래시 INTJ 이렇게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투사를 태깅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 앞서 말씀드린 9개의 형태 있잖아요. 이, 그, 저, 아, 에, 이 형태에서 간투사가 아니라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시관용어, 대명사, 응답, 감탄사 이 경우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태깅을 하지 않는데 지금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 사진 봐봐. 여기서 이는 머뭇거림이 아니라 이 가까운 대상인 사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 경우는 간투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인 지시관용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간투사로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그때 그 카페 여기서 그도 마찬가지이고요. 너 핸드크림 뭐 써? 여기서 뭐는 이 무엇이라는 의미로 대명사이기 때문에 또 태깅을 하지 않고요. 다음 어나 응이 이렇게 맞아 내가 그 음료 주문했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어나 응이 응답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도 태깅을 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럴 리가 없어 이 경우에는 일단 에가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음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또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떤 규칙을 써서 어떤 단어에 태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태깅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저작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텍스트 데이터 라벨링에 사용하는 다양한 저작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우선 이번 실습에서 사용하게 될 저작 도구는 솔트룩스에서 개발한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이에요.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이 저작 도구의 사용법이 크게 어렵지 않고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배워볼게요. 네, 우선 저작 도구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사이트의 그 강의실에 보시면 강의 개요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작 도구 실습란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간단한 이제 주의사항이 써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실습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제가 잘 제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문의하실 수 있게 1대1 카카오 채널방을 운영 중이에요. 채널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는 링크도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저작 도구 바로가기라는 이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저작 도구가 웹 기반이라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저작 도구가 새 창에서 열리게 돼요.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뜨는 로그인 창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회원 가입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여해드린 아이디가 각각 있어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회원 가입을 따로 하셔도 그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지 이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실습 과제물이 분배가 되어야지 실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이 부여해드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셨을 때 말뭉치, 그러니까 실습하실 데이터죠. 실습하실 데이터를 할당받기 전의 화면이에요. 이게 지금 왼쪽 그 메뉴에 보시면 이 메뉴에 보시면 말뭉치 검색, 통계, 게시판 이렇게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는 아무 작업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접속을 했는데 메뉴가 이렇게만 보인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대1 카카오 채널방 이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금방금방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문의를 주세요. 아이디에 구축할 말뭉치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할당이 된 상태라면 이렇게 왼쪽 메뉴에 말뭉치 구축 이런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뭉치 구축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할당된 프로젝트들이 보이게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작업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기본 과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뭉치 개요, 말뭉치 세트 게시판, 개체명 분석, 간투사 분석 이렇게 탭 메뉴가 가운데 이제 상단 부분에 보이는데 이 탭 메뉴의 순서는 뭐 간투사 분석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개체명 분석이 뭐 먼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탭 메뉴의 순서는 바뀔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기본 과정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간투사 분석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탭 이동을 했을 때 이제 보이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깅 작업을 하시게 돼요. 보시면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 분홍색 줄에 종결어미 단위로 이루어진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그 외에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있고 그 밑으로 그 외 있잖아요.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또 자동으로 항목이 이제 생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항목 옆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태깅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문장을 보시다가 태깅할 간투사를 찾으셨다면 그 단어 옆에 이렇게 태깅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해당 단어가 채워지고 그 뒤에 커서가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게 돼요. 그때 띄어쓰기 없이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면 이 3번 그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태그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나요. 지금 아까 간투사 분석이라는 탭으로 잘 찾아 들어오셨으면 지금 이 태그 메뉴에서도 그림처럼 간투사 INTJ 요 태그만 나올 건데요.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INTJ 간투사 요 부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태그 메뉴 중에서 간투사를 클릭을 하셨으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슬래시 INTJ 이렇게 태깅이 완료가 돼요. 이렇게 모든 문장의 분석을 끝내셨거나 아니면 작업 중간에 이제 저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이 저장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눠 드리는 실습 파일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이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법 오류가 94건 있습니다.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뜨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단어에 태깅을 할 때 여러 단어들 중에서 간투사만 찾아서 간투사에만 이제 태깅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 간투사가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비워둔 항목인데 그 항목들을 이 저작 도구가 문법 오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간투사에 내가 태깅을 마쳤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확인을, 여기 파란색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물을 저장을 하셨으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검증 요청을 해주셔야 해요. 이 검증 요청이 바로 실습 과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저장 버튼, 아까 보신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 옆에 보면 검증 요청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작업한 파일의 제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증 요청을 누르면 또 메시지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검증 요청이 끝난 거예요. 근데 검증 요청을 하기 전에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 한 번 검증 요청을 누르고 나면 더 이상 밑에 있는 이제 단어들을 클릭해도 태깅을 뭐 더 하거나 아니면 돼 있는 태깅을 삭제를 하실 수도 없고, 저장 버튼하고 검증 요청 버튼이 아예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서 클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가장 마지막에 검증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작업이 아직 덜 끝났는데 검증 요청을 눌러버리셨거나 아니면 검증 요청을 했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나시면 아까 말씀드린 1:1 채널방으로 오셔서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그것도 이제 다시 도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메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문장수라는 부분을 눌러서 이제 이 한 화면에 표시되는 문장의 수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가 되어 있는데 100개까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모니터의 크기라든지 이런 작업 환경에 맞게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옆을 보시면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페이지를 끝내고 다음 페이지로 뭐 넘어가거나 뭐 당연히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예시에서는 3페이지까지만 보여요. 근데 실습을 하실 때는 아마도 이것보다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작업물의 아예 첫 페이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바로 이제 넘기는 기능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그 해당하는 페이지로 또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물음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나와 있는데 탭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고, Shift와 탭을 동시에 누르면 이전 항목으로 커서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이 도움말은 여기서 끝인데, 이 도움말에 써 있진 않지만 아까 탭키처럼 엔터키를 눌러도 다음 항목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고요. 탭키나 엔터키를 눌러서 이제 다음 항목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처럼 그 항목에서 이제 그 단어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커서가 깜빡거려요. 그때 이제 슬래시를 입력을 하면 이제 태그 메뉴가 뜨잖아요. 그때 그 메뉴에서 지금 방향키 이 표 보시면 방향키 아래나 위를 이렇게 누르시면 태그 목록에서 위아래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엔터를 누르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기본 과정 실습에서는 태그가 간투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탭이나 엔터를 눌러서 다음 항목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간투사를 발견을 하면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태그 메뉴가 또 뜨면 거기서 뭐 방향키 아래로 한 번만 딱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태깅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어떠세요? 태깅 규칙과 그 저작도구 사용법 한번 배워봤는데요.
사실 처음 접하는 거라서 조금 이 이미지로 보면서 듣기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